제가 먼저 선창할게요. 복합개념 법경기 자위공경 능안경. 뭐 이것은 이제는 생략해도 알겠죠? 자가 뭐예요? 자위공경에서 자연, 위는 위치, 공간, 그 다음 환경. 이렇게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그 반복 살길이다 안에 박스에 4번 5번 보면 수요량 공급량이 변화했고 양자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5번은 수요 공급 변화 이렇게 양자가 안 붙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오른쪽 이제 수요량 예를 들었는데, 수요량 종속 변수 이렇게 하면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해당 상품 가격, 독립 변수가 해당 상품 가격 한 가지뿐입니다. 한 가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다시 한번, 수요량 변화 공급량이 변화할 때는 원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해당 상품 가격. 오케이? 그러나 수요 변화 공급 변화 이렇게 했을 때 수요량이나 공급량 변화시키긴 할 텐데, 해당 상품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 아주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학습할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번주에 했던 것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제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봐요. 저번주 우리 토지영어 했었죠? 토지영어 제가 네 가지는 구분을 좀 지어라 했는데, 후보지 이행지 기억나십니까? 용도지역 상호간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으면 뭐예요? 후보지. 용도지역 내 지역 간 전환이 예정되어 있으면 이행지. 둘 중에 작은 변화가 이행지. 그래서 용도 전환이 끝나면 쓰지 않는다. 알겠죠? 전환이 끝나버리면 후보지란 말 쓰지 않아요. 이행지란 말 쓰지 않아요. 나 법집인지? 법지 하나 기억하자 그랬어요. 법지 하나. 그래서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뿐 활용실익이 없으면 법지. 반대, 소유권이 없으나 활용실익이 있으면 빈지. 그렇게 하면 돼요. 법지, 빈지. 오케이? 필지, 획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등기, 등록 단위, 권리 구분, 지번이 부여된 토지를 뭐라 그래? 필지. 가격 수익 비슷한 일단의 토지? 획지. 감정평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획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공한지, 휴지, 휴한지, 공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이 중에서 법률의 관계에 따라 비워둔 토지가 뭐예요? 공지입니다. 건폐율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 도시 내 토지로서 집가 상승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한 토지는 공한지,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는 유휴지. 그 다음에 지력을 증진시 목적으로 시기하는 농지는 휴한지, 다른 말로는 휴경지. 이렇게 했었죠. 토지용어 그 정도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중에 이제 주택 분류 했어요. 주택 분류 어떻게 했어요? 단다다 이런 뭐예요? 단독주택을 했어요. 근데 단다다 중에서 도망고돔이 있었죠. 다세대. 이것은 뭐예요?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세대로 가면 층수가 달라져요.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집 나간 자식이 애를 목마 태고 들어와서 키가 커졌다 그랬죠. 그건 기억나요? 그래서 4층으로 바뀐다. 이렇게 33 이거 잘 기억나시죠? 다가구할 가짜가 더할 가짜로 생각하세요. 1 플러스 1. 그 면적이 660으로 늘어난 다음에 660제곱미터. 그죠? 뭐 그렇게 하시고, 연립은 연이어 세우다 보니까 초과됐다. 660제곱미터 초과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는 층수가 높죠? 5층 이상. 감탄사.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특성이 있었어요. 토지하고 건물의 특성을 살펴봤는데, 건물의 특성이 출제가 안 돼. 토지 특성은 자연적 특성과 인물적 특성이 있었죠? 자연 특성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인접성. 그 중에서 각각 특징 3가지 정도 꼭 정리해라 그랬죠? 그것은 여러분 좀 해주시고. 인문적 특성 뭐가 있어요? 용도의 다양성, 평화 분할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행위 위치의 가변성. 그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이론 들어갔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했던 게 수요 공급 이론 했던 게 좀 전에 복습했던 그거야. 그게 핵심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수요량 변화, 공급량의 변화, 이것은 뭐예요? 자, 원인이 뭐예요? 해당 상품의 가격입니다. 맞습니까? 곡선상이 점의 이동이죠. 맞죠? 그리고 각각 수요법칙, 공급법칙이었어요. 오케이? 근데 수요 변화, 공급 변화 이렇게 하면 원인이 뭐예요? 해당 상품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입니다. 곡선 자체 이동이었죠. 그리고 수요법칙, 공급법칙 아니었다. 그게 저번주에 했던 핵심이었어요. 오늘 뭐 할 거냐면 수요 변화, 공급 변화 요인이 독립 변수가 무수히 많다 그랬죠. 그 무수히 많은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습은 여러분이 어디까지 지금 요 문제를 쉬는 시간에 풀어봐야 하냐면 15분까지는 한번 풀어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6번부터 오늘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나머지는 집에 가서 풀어보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21번 해설 있죠, 해설. 그 X란 표시는 의미가 없어요. 주관식입니다. 알았죠? 21번 X 콜론 기억 닌 설명해놨는데 X 콜론 그거 없다 생각하세요. 그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자, 됐고요. 이제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93쪽 봅니다. 93쪽 교재 제목을 잠깐 보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93쪽 보면 9번 수요 변화 요인 나와 있고 양간의 1번이 뭐예요? 다른 부동산 가격 변동. 그러니까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입니다. 수요 변화 요인은 아주 많은데 그중에 다른 부동산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뒤로 가서 어딜 좀 볼 거냐면 페이지 100페이지 가봐요. 100페이지 100페이지 보면 공급 변화 요인 있죠? 양가 1번 또 뭐가 나와 있어요? 다른 부동산 가격 변화 또 나왔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학습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수요 따로 하고 공급하면 또 잊어먹어. 그래서 둘을 대비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한번 봐보자고요. 먼저 여러분 제가 정의를 좀 적을 거예요. 이 정의를 적으려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적고 싶으면 동영상 멈췄다가 적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좀 적으려 하지 말고 한번 봐요.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 대체제라는 표현이 있고요. 보완제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 있어서도 대체제 보완제가 있어요. 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학습하는 게 좋아요. 같이. 자, 이 대체제란 대신 바꾸어 소비해도 만족의 차이가 없는 제와 라면 서로 대체제 관계라 그래요. 보완제는 함께 소비 시 만족이 커지는 제와 이걸 보완제.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의 경우에는 대신 바꾸어 생산 공급하여도 생산성 수익성의 차이가 없는 제와 함께 생산 공급 시 생산성 수익성이 커지는 제와 팔 아파. 자, 여러분이 물건을 사서 소비를 하는데 소비를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자, 내가 오늘 백화점에서 멋진 코트를 샀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걸 얻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를 한다고 해서 뭐예요?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소비 목표는 뭐예요? 만족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만족. 여기 만족.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업자나 아니면 뭐 물건을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걸 목표로 할까요? 그렇죠. 수익을 목표로 하고요. 생산성을 목표로 한다면. 이게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여기는 생산성. 이게 생산성 수익성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절약하면서 생산량을 많이 만드는 데 목표가 있고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것을 분양 임대하게 되면 얻은 수익성이죠. 목표가 달라요.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해? 만족. 여기는 생산성 수익성이에요. 그러면 생산성 수익, 생산 공급이 이렇게 둘로 나눈 이유가 뭐예요? 공급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생산자도 있고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도 있고. 지금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봐요. 편의점에서 파는 캔커피 떼다 파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음료수 회사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자 잠깐 봅시다. 대체제 그럼 여기 뭐가 다 있냐면 대신 이렇게 돼 있죠? 대신 받고 뭐 해도 소비해도 대신 받고 소비해도 만족의 차이가 없다는 거니까 거의 동일한 물건인 거예요. 거의 비슷한 이런 걸 대체제라고 그래. 대체제.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함께 뭐 했어요? 소비 시 만족이 커지죠.
함께 써야 되는 거. 함께. 여러분 삼겹살 그럼 떠오르는 게 뭐예요? 상추. 그래. 그 사람에게는 그게 보완제야. 소주 손 들어봐요. 그래. 콜라. 그래. 술 안 드시면 콜라 또 드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소비하는 게 뭐예요? 보완제. 그럼 얘기는 뭐예요? 대신 그 다음 뭐라 돼 있어요? 받고 생산 공급하여도. 얘기는 뭐예요? 함께 생산 공급 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 수요 측면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대체제, 그 다음에 보완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독립제. 독립제는 한 번만 살펴볼 거예요. P가 뭐예요? Q가 뭐예요? 이거 양. 자 봐요. 여기는 Y고요. 여기는 X죠. 예, 제하고 달라요. 잠깐 기다려요. 우선 좀 적고요. 제가 거기에 걸리고 있으니까 kop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휴대폰 켜져 있는 사람 빨리 휴대폰 끕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Y란 물건하고 X란 물건 제가 둘을 이렇게 나열했는데 한 선생 입장을 좀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이건 사람마다 다르거든. 앞에 있는 한 선생은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를 구분을 못해요. 진짜로. 컵에 따라주면 똑같다 생각해 저는. 저 같은 경우 어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신 받고 소비해도, 읽어봐요. 뭐라 해야 되나. 대신 받고 소비해도 만족의 차이가 없어요. 그럼 제 얘기는 뭐예요? 그게 대체제. 어떤 사람은 뭐 코카콜라 펩시콜라 구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 참 대단해. 그러나 저는 사이다는 구분해서 먹어요. 알았습니까? 흰 사이다하고 실성 사이다 구분해서 먹어. 그때는 저는 대체제가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운동화도 나이키나 리복이나 뭐 똑같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오로지 나이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딱 어떤 거라 이렇게 단정하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예를 들 거야. 어쩔 수 없어. 사람마다 다르니까. 한 선생은 펩시콜라, 코카콜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목이 말랐어요. 편의점 들어서 아저씨 콜라 한 병 주세요. 무슨 콜라 드릴까요? 한 선생. 아무거나 주세요. 저는 대신 받고 소비도 만족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랬단 말이에요. 아저씨 뭐라 하냐면 펩시가 요즘 200원 비싸졌는데 뭐 달라 그래? 펩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P가 가격이죠? 그러면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자는 그 물건량을 줄이려야죠. 맞습니까? 이게 수요 법칙 아니에요? 대신 뭐 먹어? 대신 뭐? 코카콜라 양을 늘려요. 자, 지금 시장에 수요자가 나밖에 없고 시장 전체가 움직인다고 생각합시다. 알았습니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코카콜라 막 먹기 시작해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죠. 조금 이따 그래프를 그릴 건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그래서 이따가 이런 그림을 이제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지금 대충 그리는 거예요. 엑셀한 물건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첫 번째 우리 수요자만 뭐 한다? 우하향한다. 수요 증가. 이렇게 수요 감소. 기억나요? 양만 변화시키면 돼. 양만. 수요자 마음이 주어진 모든 가격에 있어서 총체로 증가했다. 수요 증가. 총체로 감소했다. 수요 감소. 수요 증가. 그러면 균형점이 이렇게 돼요. 가격은 상승해. 이따가 할 거예요 이거. 이따가 할 겁니다. 이왕 하는 것 지금 정리를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어때요? 이런 경우 아저씨가 펩시가 요즘 가격 인하 정책을 해가지고 200원 싸다는 거예요. 막 한스 뭐 달라 그래? 펩시 달라 그러지. 그럼 펩시 가격이 하락하면 한 선생은 펩시 먹겠지. 대신 뭐 안 먹겠지? 코카 안 먹겠지. 그럼요 잡아요. 한 선생이 시장 전체를 대표한다 치자고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면 새로운 균형점 어때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거 이따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핵심이 이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 뭐가 적혀 있나요? 대신. 여기 줄어들면 이게 늘어나고요. 이게 늘어나면 이게 줄어들어요. 양을 대신하는 관계를 뭐라 해? 대체제라고 해요. 자, 오늘 강의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 볼 때까지, 자, 시험 직전에 막 고민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러면 보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거 이야기하고 있어.
대치 보완제 이야기에 막 설명해. 가만있어.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럼 다 설명 쫙 하고. 야, 너 설명 잘한다. 알았어. 고마워. 갔는데 자기가 다시 풀어봤는데 자기 틀려 또. 자기 또 틀려. 아침 풀 수도 맞았는데 밤에 풀면 또 틀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법을 누락해서 그래요. 막 건너뛰어서 그래요. 여러분 결과만 외우면 안 돼. 대치제는 각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것만 딱 외워가지고 시험 보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요령 피우지 마요. 알겠어요? 자, 오늘 유인물 봐봐요. 유인물 보면 이따가 복습할 때 쓸 건데 하단에 보면 제가 뭐 그림 다 그려놨죠? 지금 그 박스 쳐진 게 그게 뭐예요? 대신 함께 그런 거 보이세요? 네. 그거 연습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요. 답은 뒤에 달려 있으니까. 그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봐요. 또 여기 봅니다. 보완제 한번 들어갈게요. 보완제. 이제 보완제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자, 그러니까 한 선생 이야기 할 거예요. 한 선생은 커피를 마실 때 반드시 설탕을 넣어서 먹어요. 잘 기억해요. 잘 기억해라고. 저는 반드시 무엇을 넣어서 먹어? 설탕. 아니면 시럽. 알았죠? 시럽 그러면 또 단계 좀 올라가는 느낌이 들죠. 자, 설탕, 시럽을 꼭 넣어서 먹는다. 함께 먹어요. 그럼 저는 둘은 무슨 관계야? 보완 관계야. 읽어봐요. 보완제 소리 내서. 그래서 이제 한 선생은 이제 여기 설탕, 여기 설탕, 여기 커피 이렇게 해볼게요. 자, 나는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번에 설탕 가격이 올랐어. 한 스푼에 2만원. 아이, 오른 건 10원 올랐어. 그럼 감이 안 오잖아. 2만. 수요 법칙에 따라 어때요? 설탕 먹게 생겼어요, 이거? 지금? 못 먹죠? 설탕 안 넣으면 한 선생은 커피를 먹으려면 녹물을 먹은 것 같아. 너무 싫어. 그러니까 함께 뭣도 안 먹게 돼. 커피도 안 먹게 돼. 맞습니까? 그럼 한 선생이 시장을 대표로 칠게요. 사람들 커피 안 먹어요. 수요가 감소하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 하락할 가능성이 높대. 지금 이해했어요? 자, 설탕 가격이 하락합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한 선생 설탕 먹겠지? 수요법칙에 따라 설탕을 먹어. 이렇게 먹으면서 커피를 타면서 이래. 양푼에다 커피를 타가지고 어떻게 한 대 좀 하시려고 막 이러면서 함께 뭣도 커피도 늘린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커피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잘 봐요. 여기 뭐가 적혀 있어요? 뭐가 적혀 있어요? 함께. 잘 봐요. 줄면 같이 주는 거예요. 늘면 같이 느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대체 그럼 뭐라고? 대신. 보완 그럼 뭐라고? 함께. 그럼 돼. 함께. 무엇을 대신하고 함께 했습니까? 그렇지. 양. 오늘 강의 핵심 키워드는 양이겠습니다. 양. 김양, 이양, 박양, 최양 알겠습니까? 예? 오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양을 대신, 양을 함께. 요걸 누락하면 시험 못 봐. 알겠습니까? 오늘 요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요것만. 단계별로. 자, 이게 수축면에 대치 보완제 있어요. 근데 이건 뭐야, 이거? 예를 들어서 이게 설탕이다. 근데 이게 뭐냐면 아파트야. 여러분 아파트 소비할 때 설탕 뿌려서 막 소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탕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그러면 수요 법칙에 따라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독립돼 있어요, 독립돼 있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그때는 수요 법칙이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죠.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지금 이해했죠? 네, 그래서 독립제는 뭐 무관하다는 이야기예요. 공급 들어가면 되지. 공급도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 안 해도 되죠? 노가다야, 노가다. 어? 자, 이제 여러분이 공급자예요, 공급자. 생산자 공급자. 건설업자라고 가정합시다. 택지가 이미 확보됐는데요. 거기다 뭘 지을까 이제 고민이야. 아파트를 지을까, 오피스텔 지을까. 그래서 아파트, 오피스텔 이렇게 해볼까요?
어떤 건설업자가 주어진 택지에 아파트를 지으나 오피스를 지으나 대신 받고 생산 공급하여도 생산수 수익성이 차이가 없어. 그럼 둘은 대치적 관계. 그러니까 아침 일할 때 하품을 그럼 아파트 짓는 거야. 하늘 보고 맑아서 오 날씨 좋은데 그럼 오피스 짓는 거야 그냥. 왜? 어차피 수입이 같으니까. 알았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비싸졌어요. 사람들 아파트를 많이 찾나 봐. 공급법칙에 따라 건설업자는 뭘 짓기 시작할까요? 아파트. 그럼 택지에 지금 뭐 올리고 있어? 아파트. 따라서 대신 무엇은 줄일 수밖에 없어? 오피스텔. 그럼 시장에 오피스텔이 줄어들었다 칠게요. 그 공급자가 시장을 대표한다 치자고요. 귀해졌죠?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물건이 귀해져서 가격이 비싸질 수 있어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이따가 다시 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그냥 대충 봐요. 공곡선, 수익곡선. 공곡선이 공급이 증가 어떻게 해요? 증가. 이건 감소. 공급 감소인가요? 감소. 그럼 어떻게 가격은? 상승. 응?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어때요? 아파트가 돈이 안 된대. 공급법칙에 따라 아파트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지어요. 대신 뭐 지어야 돼요? 오피스텔. 그럼 공급이 증가하겠죠? 네. 막 온통 오피스텔이야. 그럼 가격은 하락하겠죠. 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 됐어요? 가만 보니까 이거 어때요? 양을 뭐 하는 관계야? 대신하는 관계야, 양을. 그냥 증가하면 감소하고 감소하면 증가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는 얘기가 수요법칙이었고요. 지금은 공급법칙이 들어간 것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나머지 논리, 요게 중요해, 요게. 그래서. 그 다음에 공급 증가 감소에 따라 균형점이 달라지는 거고. 그 요것은 나중에 배울 거고, 이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알아야 돼, 요걸. 양을 뭐? 대신하는 거예요. 공급량 대신. 보완제 들어갈게요, 보완제. 이 보완제는 우리 부동산에 좋은 사례가 없어요. 생산에 있어서 보완제는 부산물 관계이거나 이럴 때 맞아요. 이게 좀 그런 거. 그러니까 함께 뭐 생산하면 뭐 좀 유리한 게 그런 것들이 좀 맞고, 카메라 같은 이제 뭐 필름 뭐 이런 거 같이 생산하면 좀 좋았었죠. 그러니까 따로 거래가 될 수 있는 상품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 부동산은 그런 좋은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쉽게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고기, 소가죽. 자, 잘 봅니다. 소고기 가격이 상승했어요. 소고기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럼 축산업자는 뭐예요? 소고기를 키워요? 소를 키워요? 아니, 등심 안심이 돌아다니면서 먹이 먹는 거 아니잖아. 뭘 키워? 소를 키워, 소를. 소고기가 늘어나게 돼요. 왜? 도축하면. 그래서 공급 법칙에 따라 어떻게 돼요? 소고기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그럼 도축하면 무엇도 나와? 가죽도 나와, 가죽도. 이거 따로 생산해? 소고기 따로 키우고 소가죽 따로 키우고 그러지 않잖아요. 함께 이렇게 공급이 증가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소가죽이 흔해지겠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소가죽이 흔해져서 가격이 어떻게 돼?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소고기까지 하락했어요. 그럼 공급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양을 줄이라겠죠. 그러면 도축도 해봐야 소 가죽도 적게 나오겠죠. 함께 이것도 적게 나와. 적게 공급돼.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귀해지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 이거예요, 이거. 함께. 오케이? 함께.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그리고 지금 미리 좀 말씀드리는데 결론이 오지 말아요. 지금 그런 단계 아니야. 뭐 벌써 또 야가지고 대체제는 가격이 같은 방향, 보완제는 반대 방향, 무조건 그렇게 오지 말라고. 저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단계 아니라고. 그것만 가르치고 끝내, 선생들이. 이게 시험을 못 봐, 선생들이. 그러니까 문제 좀 틀어놓으면 헤매는 거야. 그러니까 수험 기간이 길어져. 재수, 삼수, 장수. 응? 그러니까 누구한테 제대로 배우느냐 중요해. 그래서 대치 보완제 이거 같이 대비해서 정리를 끝내버리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죠. 교재 93쪽 가봐요. 제가 이제 교재에 조금 설명을 더해서 좀 해드릴게요. 자, 9번 보니까 수입 변화 요인 나와 있고요. 양가 1번 제목이 뭐예요? 다른 부동산의 가격 변동인가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제목이 뭐예요? 대체제.
대신 받고 소비도 만족이 차이가 없는지 알았습니다. 지금 사례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니은 들어가 봐요. 니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밑줄. 그 다음에 끝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 밑줄. 두 번째 줄 가운데에 아파트 수요는 감소 밑줄. 대신 밑줄. 대신 나왔죠? 대신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는 감소하고 대신 뭐 단독주택 수요는 증가.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오케이? 네, 그렇게. 그럼 단독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시장 상황을 쳐봐요.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비싸지겠죠? 그래서 디귿 끝으로 가봐요. 단독주택 가격은 상승. 디귿 끝으로 단독주택 가격은 상승. 그렇게 하면 되지. 지금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완제 들어갈게요. 보완제. 지금 우리가 주택가 택지 이렇게 하는데 건물과 택지 이렇게 합시다. 자, 니은 들어가면 주택가 택지 밑줄. 우리가 빌딩을 건물을 소비한다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소비하는 셈이죠. 끝에 가서 주택가격이 상승 밑줄. 그러면 둘째 줄에 주택 수요는 감소. 그 결과 밑에다가 함께라고 적어요. 함께. 자, 주택 수요는 감소하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함께. 택지 수요도 감소 밑줄. 그럼 디귿 끝에 가서 택지 가격은 하락. 됐습니까? 됐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넘겨볼까요? 어디로 가냐면 이제 공급으로 갈 거예요. 공급 100페이지 갑니다. 100페이지. 자, 100페이지 보면 7. 공급 변화 요인. 양가 1번 다른 부동산 가격 변화. 동일 1번 대체제. 기업. 아파트 단독주택 밑줄. 이제는 건설업자예요. 니은 들어갑니다. 니은 가운데쯤에 아파트 가격 상승 밑줄. 그 다음 줄 아파트 공급량 증가 밑줄. 그리고 증가하고 그 밑에다가 대신 적어요. 대신이라는 말이 빠져있죠. 예. 단독주택 공급은 감소 밑줄. 끝에 단독주택 가격은 상승. 됐습니까?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완제 들어가 봐요. 동그라미 2번. 주택가 택지 기업 밑줄. 니은 주택 가격이 상승 밑줄.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이 증가 밑줄. 함께 증가하게 되고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 함께 택지 공급도 증가 밑줄. 그럼 택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택지는 따로 팔려요. 지금 여기 보니까 건물하고 같이 팔려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택지를 따로 팔어? 지금 여기에서? 건물하고 같이 공급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소가죽하고 소고기하고 달라. 부동산이 분리가 안 돼요. 두 놈은. 그러니까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해. 일단은 택지를 개발하려면 어때요? 택지 수요가 토지 수요가 소지 원지 배웠죠. 땅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택지 분양이 많이 되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하락할 수는 있겠죠. 그건 한참 또 뒤란 말이죠. 당장 단기 상황인지 장기 상황이 따라 약간 달라요. 지금 여기는 결과가 뭐예요? 장기 상황을 적은 거예요. 장기 상황. 알았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되면 이신청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에는 당장 값이 올랐다가 나중에 상당히 장기에는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부동산은 좋은 사례가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뭐 들고 오지 마 이제. 분명히 설명해줬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소고기를 쓴 거예요. 이제는 94쪽 가봅니다. 수요 측면 이제 더 보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소득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소득. 자,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수요가 감소하는 케이스, 수요가 변화가 없는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 우리 이런 재화를 정상재, 우등재, 상급재, 보통재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예? 근데 요건 잘 안 쓰고요. 요즘은 이제 정상재, 우등재 두 가지 씁니다. 그 다음에 수요가 오히려 감소하면 이걸 열등재라 그래요. 열등재. 그래서 상급재 반대로 하급재도 있는데 이것도 잘 안 씁니다. 잘 안 써. 요즘은 열등재 이거 거의 쓰고요. 변화가 없으면 중간재 그래요. 중간재. 자,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돼지고기는 무조건 열등재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아까 대체지 부환제도 사람마다 달랐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돼지고기 열등제, 소고기 우등제 이렇게 오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득의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비 행동, 소비 패턴을 보고 판단합니다. 자, 저 예를 들게요. 들어봐요. 한 선생이 월 소득이 100만 원이에요. 4인 가족이 살기 힘들겠네. 맞죠? 그래도 애들 고기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삼겹살 한 근 먹습니다. 월급 타는 날. 아주 그냥 아끼고서. 그러면 월급 타는 날 얘들이 어때요? 현관에 젓가락 들고 서 있어요. 사실 뭐 현관이 있는 집에 사는지도 의문이지만 젓가락 들고 서 있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번에 소득이 올랐어요. 110만 원. 10만 원 오른 거예요. 10만 원. 그래서 이제 소고기 한 근 사 먹죠. 돼지고기나 좀 더 사 먹어야지. 무슨 소고기야 지금. 소고기 먹게 생겼어? 그럼 봐요. 소득이 증가하자 돼지고기 소비를 좀 늘린 거죠. 이때는 한 선생 입장에서는 정상제야. 그래 안 그래요? 잘 생각해봐. 그리고 채식주의자는 고기 먹어야 안 먹어요? 그런 사람은 상관이 없어 또. 그러니까 절대 내 입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다시 한번 원인이 소득이 증가했는데 한 선생은 돼지고기 소비를 늘렸잖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건 뭐야? 정상제 우등제.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계속 느는데요. 한 달에 소득이 1000만 원 됐어요. 그래서 10건 돼지고기 사 먹을 것 같아 이제? 애들도 싫어해, 애들도. 그때는 어때요?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돼지고기 소비를 줄이고 소고기를 갈아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돼지고기 소비가 줄었으니까 그때는 돼지고기 열등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자, 소비 주체 한 사람에 대해서도 소득이 구간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해했어요? 예,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종류를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시험에 돼지고기 나와서 나 돼지고기 싫어 열등제.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잘 봐요. 자, 소득이 증가합니다. 처음에 100만 원에서 120만 원, 그럼 돼지고기 소비 늘렸죠. 그때는 정상제 구간이었습니다. 소득이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소고기를 갈아타잖아. 돼지고기 소비 줄죠. 열등제예요. 다시 한번 정상제에서 열등제 이렇게 바뀌었죠. 정상제 열등제 바뀌기 직전 변곡점이 있어. 순간 변화가 없는. 맞죠? 이걸 중간제라 그래요. 그래서 중간제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중간제 이해가 안 가. 아니 소득이 증가했는데도 수요가 변화가 없는 게 뭐가 있을까 잘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사례를 많이 써요. 소금이나 간장 사례를 써요. 한 선생 소득이 100만 원일 때 간장 한 병 먹었어요. 1000만 원이면 10병 먹어요? 인간 장조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중간제 사료로 쓰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정상제는 수요곡선 어디로 이동해? 우측 이동. 열등제는 좌측 이동. 중간제는 변화 없고. 오케이? 지금 여러분은 수요의 변화 요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양갈 2번 매수자 소득 들어갑니다. 매수자 소득 찾았어요?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우등제 찾았나요? 자, 다른 조건이 일정 밑줄. 지금 9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 양갈 2번 매수자 소득에 동그라미 1번 우등제에 다른 조건이 일정 밑줄. 자, 소득 수준이 증가 밑줄. 그 다음에 둘째 줄 증가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열등제 다른 조건 일정 밑줄. 중간쯤에 소득 수준이 증가 밑줄. 그 다음 줄 감소 밑줄. 3번은 뭐예요? 끝에 변하지 않는 제와 변하지 않는 거. 그게 뭐예요? 중간제입니다. 중간제. 자, 이제 양그릇 3번은 교재를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변화 예상입니다. 자, 앞으로 값이 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아파트가 지금 1억인데 한 달 지나면 1억 5천 될 것 같아. 너무 금액이 작은가? 자, 5억인데 6억 될 것 같아. 어차피 아파트 살 거라면 지금 사, 한 달 뒤에 사. 자, 봐요. 3번 동그라미 1번 가격 상승할 것으로 예상 밑줄. 둘째 줄 수요가 증가 밑줄. 담배값이 내려오를 것 같으면 오늘 사잖아. 똑같아. 그래서 그 더보기는 나중에 보시고. 자, 양가는 4번 갑니다. 제목이 뭐예요? 매수사 기호. 자, 둘째 줄 가운데쯤에 오른쪽에 선호도가 좋아지면 밑줄. 끝에 수요가 증가 밑줄. 5번 인구수 변화. 매수사 수가 증가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 감소 밑줄. 저번 주에 우리 시장 수요 곡선 배웠었죠?
예, 갑을 말고 병이 더 들어온다. 매수자가 많아지면 수요국보다 우측 이동하고 이건 수요 증가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예, 그렇게 했었고 6번도 그래서 같아요. 가구수가 증가하는 핵가족화 그러면 집이 많이 필요하겠죠. 수요가 증가. 그때 가구수 감소와 대가족화 수요를 감소. 지금 이해되죠? 그 다음 오른쪽에 부서 조세 세금 인상 밑줄 수요는 감소 밑줄. 세금 인상되면 수요는 어때요? 감소될 수 있죠. 잠깐 해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자율 금리에 이자율 금리 금리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라 이런 상황이다. 인상 인하. 금리가 상승하면 우리가 부동산 수요는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일단은 대출 받는데 부담이 느끼겠죠. 수요가 감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건설업자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건축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융비용이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공급도 감소돼요. 공급도 감소합니다. 자, 금리가 하락하면 여기는 수요가 어떻게 돼? 증가. 공급도 뭐? 증가해.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항상 이제 반대 이런 논리로 여기가 수요가 감소하면 공급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네, 금리는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8번 보니까 이자율 상승 밑줄. 끝에 가서 수요가 감소 밑줄. 했어요? 그럼 공급 바로 한번 볼게요. 101페이지 가봐요. 이렇게 대조 비교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예? 101페이지 가보니까 양가로 5번 뭐예요? 금리 수준 변화 찾았습니까? 네. 그럼 밑줄 거예요. 이자율 상승 밑줄. 끝에 공급이 감소 밑줄.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금리는 수요 공급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 사실 믿지 마시고. 자, 앞으로 와서 융자 지원이 늘어나면 수요도 늘어나겠죠. 뭐 이것은 큰 문제 없고요. 기타 뭐 참고하시고요. 부동산 수요 특성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넘겨봅니다. 10번 보니까 부동산 수요의 종류가 나와 있나요? 양가 1번이 뭐예요? 유효 수요, 잠재 수요. 자, 거기서 배운 게 뭐 있었어요? 유효 수요. 저를 봅니다. 아파트가 10억인데 가진 돈이 10억이에요. 유효 수요 맞습니다. 구입할 마음이 있다면. 오케이? 그런데 가진 돈이 7억밖에 없어요. 그럼 3억이 부족하죠. 아직까지 유효 수요가 아니지만 이것을 잠재 수요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대출 받을 수 있잖아. 조만간 유효 수요가 될 수 있는 거. 이것을 뭐라고? 잠재 수요라고 그래요. 예비 수요. 자, 동그라미 1번 유효 수요 가운데쯤에 구매력을 수반 밑줄. 동그라미 2번 잠재 수요 끝에 장래 유효 수요 밑줄. 그 다음 줄 예비 수요 밑줄.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다. 본원적 수요와 파생적 수요.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 아파트를 생산물 시장에서 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아파트를 필요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수요자라고 하죠. 그죠?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공급자, 건설업자를 전제로 하겠습니다. 건설업자. 이렇게 생산물 시장에서 보면 수요자가 이 아파트를 수요하니까 공급자가 이 아파트를 공급하고자 해요. 맞습니까? 그런데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택지 필요해요. 건축기자재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된 시장을 생산조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최종 생산물 기준에 있을 때 건설업자는 공급자가 맞지만 요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걸 사야 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수요 입장이 돼요. 여기서는 요 시장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요 수요가 없다면 이 공급이 없었을 것이고 이 공급이 없다면 이 수요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요를 본원적 수요, 본원 수요, 그 다음에 직접 수요 이렇게 부른다면 이것은 파생된 거예요. 파생 수요, 간접 수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쓸 거 없어요. 처음 나타난 수요가 본원 수요예요. 알겠습니까? 원래 원인이 되는 수요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건 무조건 뭐야? 파생 수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 다른 응용이 좀 있을 텐데 기본 사고는 그거예요. 처음에 나타나면 뭐야? 본원 수요. 그 다음에 나타나면 파생 수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밑줄 한번 보자. 동그라미 1번 최종 소비재 밑줄 끝에 직접 수요 밑줄. 동그라미 2번 파생적 수요 기억 생산 요소 밑줄. 둘째 줄 간접 수요 밑줄.
자, 3번 들어갈게요. 가수요와 실수요. 가수요, 이용 의사가 없는 밑줄. 실수요,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는. 신기수요, 최초로 부동산을 구매 밑줄. 교철수의 끝에 현재 부동산을 대체가 뭐예요? 대신 아니에요? 교체수요라고. 자가수요, 소유수요 밑줄. 차가수요, 임차수요 밑줄. 그러니까 내가 소유를 하겠다 이런 수요를 뭐라 그래요? 내 집 사는 거니까 자가수요. 빌리겠다? 차가수요. 임차수요, 차가수요. 이렇게. 97페이지는 했죠? 다 했고 어디로 가냐? 100페이지 갑니다. 양가리 2번 뭐예요? 생산 비용의 변화 하단에. 자, 생산물 가격, 해당 상품 가격이 아니라 생산 비용이 이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생산 비용 증가 밑줄 끝에 주택 공급은 감소. 여러분 비용이 증가하면 공급하는데 부담을 느끼니까 감소하겠죠. 자, 오른쪽 갑니다. 양가리 3번 기술 수준 변화. 기술 수준 향상 밑줄 끝에 공급을 증가 밑줄.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 동일한 비용을 들여도 더 많이 빨리 생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목표가 상향 밑줄 끝에 공급이 증가 밑줄. 5번에 했죠? 6번 놔두고요. 7번 먼저 볼게요. 둘째 줄 융자제도 유용성 주택 공급에 커다란 영향 밑줄. 여러분 융자제도가 어떻게 되느냐, 대출 어떻게 해주느냐, 그죠? 공급에 영향을 미치겠죠. 문제는 6번하고 8번이요. 체크해봐 앞에다가. 6번 체크 8번 체크 이 둘을 비교해야 합니다. 자, 6번 먼저 볼게요. 경기 전망. 자, 읽어볼게요. 기다려요. 부동산시장의 호gen기에 대한 기대 심리는 부동산 공급을 증가시킨다. 맞나요? 101페이지 6번 하고 있어요. 양가리 6번. 응? 자, 호gen기가 뭐예요? 경기가 좋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그럼 뭐 해야 돼요? 응?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건설업자가 뭐 해야 돼? 착공하고 막 지어야지. 앞으로 값이 비싸질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근데 8번 들어가 봐요. 8번. 가격 변화 예상. 1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밑줄. 그 다음 줄. 공급이 감소 밑줄. 뭐예요? 아까는 6번. 호격에 대한 기대 심리 밑줄. 6번. 공급을 증가 밑줄. 위에서는 공급 증가하고 밑에는 뭐예요? 공급 감소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공급자가 두 종류 있다 그랬죠. 6번 옆에는 뭐라 적냐면 건설업자, 생산자. 알았습니까? 건설업자, 생산자를 말이에요. 생산자.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로 기대되면 건설업자는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럼 뭐 택지 확보하고 착공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착공하면 언젠가는 완공이 돼요. 결국 공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벌써 사람 고용하고. 근데 여러분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중개사무소 내놓고 왔어요. 5억에 팔아달라고. 근데 한 달만 참으면 6억 될 것 같아. 어떻게? 회수해야지. 회수해야지. 맞습니까? 담배 가게 아저씨, 한 달 뒤에 담배값이 2배 오른데 지금 있는 담배 팔아 안 팔아? 안 팔았잖아 사실. 그러니까 그게 8번이 8번. 그래서 8번 가격 변화 예상이다. 뭐라 적냐면 기존 부동산 소유자. 뭐라고요? 기존 부동산 소유자. 그 다음에 9번 보면 공급상 규제 용도 전환되어 있는데 규제가 완화 밑줄, 공급이 증가 밑줄.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수요 변화 요인과 공급 변화 요인을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대체제 보완제였죠? 대체 보완제 가장 중요하다고. 대체제 그럼 뭐라고? 대신. 무엇을 대신? 양을 대신. 그게 소비량일 수도 있고 생산 공급량일 수도 있죠. 다시 한번 대체 무엇을 대신? 양을 대신. 보완 그럼 무엇을 함께? 양을 함께. 그게 제일 중요해요. 102페이지 가시면 102페이지 가시면 특수한 그래프가 있어요. 자, 수요 측면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특수한 그래프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만들지 않았고요. 태초부터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토지 아닌가요? 토지를 만들 수 없다 배웠죠. 그래서 그래프가 독특해요. 그래서 토지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첫 번째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공곡성. 이거 만들 수 없다고 배웠죠? 부중성. 그 다음 두 번째 경제적 공급, 공곡성.
이것은 전환, 용도 전환을 통한 겁니다. 용도의 다양성 관련이 있어요. 용도의 다양성. 용도가 다양하니까 이게 가능하다. 토지는 무리적으로 만들 수 없다.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근데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딱 얼마? 1000제곱미터라고. 지구 전체 면적을 생각하세요, 그냥. 근데 이 양을 늘릴 수 없죠. 그래서 일단 평당 가격, 제곱미터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가격이 비싸졌다 할지라도 양을 늘릴 수가 없어요. 양을 늘릴 수가 없죠. 그게 부중성이에요. 주어진 양 수준에서 가격만 상승해요. 연결해 보면 수직 맞나요? 이거 저번 주에 부중성 할 때 설명하면 했잖아요. 그때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좀 이해가 돼. 아닌가? 자, 들어봐요. 지금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1000제곱미터인데 가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절반 500제곱미터가 농지, 절반 500제곱미터가 택지예요. 둘 다 하면 몇 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그렇게 가정합시다. 택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농지 200제곱미터를 택지로 바꿨어요. 그럼 택지는 몇 제곱미터? 700제곱미터. 농지는 300제곱미터. 다 하면 1000. 전체 물리적 양은 변화가 없지만 여기에다가 택지량 이렇게 적게 하면 택지만을 봤을 때는 양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대. 500에서 얼마로? 700으로. 지금 이해됐어요? 그러면 대충 이거 먼저 이렇게 걸어놓고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에 이런 양이었어요. 500이었다 칠게요. 알았습니까? 가격이 오르자 택지로 전환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을 늘릴 수 있다는 우상의 형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경적 공급선이에요. 이렇게. 용도 전환을 통해서 경적 공급이 가능하다. 물리적 공급 불가능하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변환시키는데 이게 1년 이렇게 시간을 줬어요. 근데 만약 2년 시간을 주고요. 용도 전환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택지량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점에서 아까는 1이 갔는데 동일한 가격 상승에 대해서 양을 더 많이 늘리는 쪽으로 더 크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죠. 이것은 기간을 2년 줬을 때 이런 양 어때요? 설득력 있죠?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줄수록 양을 많이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둘 중에 어떤 게 상대로 긴 시간이에요? 이게 장기, 이게 뭐 단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단기. 그러니까 단기 그래프가 되면 더 장기 그래프가 되면 더 완만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배를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토지의 경우는 물리적 공급과 경적 공급 이렇게 나누지만 건물은 그렇지 않아요. 건물은 인간이 만들 수 있잖아. 물론 일반 제하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서 건물 중요하지 않고 토지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방금까지 우리 수요 공급 이론을 다 어느 정도 끝냈고요. 이제는 이 수요자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는 거 할 거예요. 어? 만나면 야, 그 아주 중독성이 강하네. 견우와 직녀가 만나면 자식을 낳아요. 아, 남녀가 만나면 자식을 낳아야지. 맞잖아요. 앞으로 가족 계획이 어떻게 돼요? 네. 셋? 좋아. 애국자. 네. 하나?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하나 빌려줘야 돼? 안 돼. 둘 이상 낳아야 돼, 둘 이상. 그래야 인구가 유지되지. 여러분, 국가가 존립하려면 국민이 있어야 돼. 알았습니까? 잘하면 우리 한반도 국민 없는 땅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꼭 둘 이상 낳아야 한다. 지금 하나 낳으신 분도 오늘 좀 신경 한번 써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수요자 공급자 마음을 우리가 저번 주 뭐라 배웠어요? 공급자 마음 뭐 한다? 우상향한다 이렇게 했어요. 수요자 마음은 뭐 한다? 우하향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둘이 이렇게 만나면 균형이 도달해요. 그래서 이걸 이퀄리브리엄 이렇게 합니다. 이퀄리브리엄. 그래서 여기서 균형 가격 어떤 사람은 시장 가격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만 이것은 균형 수급량 균형 거래량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네? 둘이 이렇게 만나면 균형 가격 하나, 균형 수급량 하나. 봐봐요. 아들은 지금 돈 벌고 있잖아. 고스톱 쳐서 피 따고 있잖아. 피. 아들.
딸은 뭐야? 양푼에다가 숟가락 이렇게 해서 밥 비비고 있죠.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나. 그럼 이건 누구 딸이에요? 공급 견우와 직녀했을 때 견우 딸이기만 하고 직녀 딸은 아니고 그래? 아 지금 뭐 하고 있어? 견우 직녀 딸이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마음이 일치해서 탄생한 거야 이게. 탄생한 거. 그러니까 둘이 같은 딸과 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둘은 같다는 거야 같다. 그러니까 균형이 되더라면 균형 가기가 하나, 균형 수급량 하나가 탄생이 돼 있어요. 잊지 마세요. 네, 이따가 교재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단위당 가격이 100이에요. 이게 10이에요. 그러면 서로 얼마 주고받았을까요? 그렇죠. 개당 가격이 100. 10단위. 여러분 물건이 개당 100원인데 10개 팔았어. 얼마 받아? 1000원. 얼마 지불해? 1000원. 그렇지. 그게 총 수입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균형이란 것은 외부의 충격이 없는 한 현재 상태를 지속하려 하는 게 균형이에요. 흔들바에 밀면 어때? 움직이죠? 불균형. 시간이 지나면 멈추죠? 균형.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격을 한번 가해 보겠습니다. 값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이 가격 수준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마음은 달라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자는 양을 줄이래요. 싫어하니까. 공급자는 양을 늘리려하죠. 그래서 수요 의도된 양은 여기 와 있고요. 공급에 의도된 양은 여기 와 있어요. 뭐가 더 많아요? 여기 수요고 이게 공급이에요. 어떤 게 많아요? 공급이. 자, 살려는 양은 적은데 팔려는 양이 많은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excess supply, 초과 공급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 초과 공급. 앞으로 초과 공급은 초과된 공급을 줄인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초과 공급하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다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알았습니까? 초과 공급 뭘 줄였다고 생각하라고? 초과된 공급. 줄이면 초과 공급. 그럼 뭐가 많은 거예요? 공급이 많은 거예요. 그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요. 이 시장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초과 공급이 되면 가격이 뭐 한다? 하락한다.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수요자는 양을 늘리려 하고 공급자 양을 줄이려 해서 다시 균형점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흔들바에 밀었을 때 다시 되돌아오시.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가격 수준에서 자 여기 공급자 양을 줄이려 하고 수요자 양을 늘리려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공급의 의도, 여기가 수요 의도. 어떤 게 더 많아요 이제? 수요가. 그럼 이것은 excess demand, 그래서 초과 수요라고 합니다. 초과 수요는 무엇을 줄인 걸로 할래요? 초과된 수요. 뭐가 많은 거예요? 수요가. 그럼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가격은 상승하게 돼요.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공급자는 양을 늘리려 하고 수요자는 양을 줄이려 해서 균형이 이렇게 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인이 뭐였어요? 해당 상품 가격과 지금 수요랑 공급량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물건 가격이 원인이 됐을 때는 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임을 살펴봤는데,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겠죠? 곡선 자체가. 이제 그거 좀 볼 거예요. 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쉬었다가. 알겠습니까? 아니, 쉬기 전에 밑줄 좀 긋고. 102페이지. 102페이지. 이건 밑줄 안 긋잖아요. 102페이지. 양가 1번 토지 물류 공급 찾았죠? 동가 1번의 부증성 밑줄. 동가 1번의 부증성. 동가 2번 끝으로 가서 토지 공급성 수직 밑줄. 그리고 완전 비탄력적 밑줄. 요건 이따가 배웁니다. 양가 2번 토지 경제 공급에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 용도의 대항성 밑줄. 동그라미 2번 가운데쯤에 우상향 밑줄. 3번 끝으로 가서 단기 공곡선 경사도가 급한데 장기 공곡선은 완만. 됐습니까? 네. 자, 쉬는 시간.